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을 계기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다른 시도와의 경쟁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또 도내 접전지에서 판세를 좌우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가를 대신해 한촉 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기부문화 활성화에 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늘어날 수 있어서 경쟁은 이전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재작년 공론화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부산을 방문해 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거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데다 지역민들의 지지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도시 조성을 감안해 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등 30여 기관의 유치를 타진해왔습니다. 세수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예상되지만 관건은 지자체 간 경쟁을 뚫을 수 있느냐입니다. 기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올해 법 개정으로 대전, 충남까지 혁신도시 설립의 길이 열려 경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또 산업은행이 포함된 국책금융기관 노조의 공개 반발과 타 지역 견제도 걱정입니다. 이 밖에 지난 금융중심지 선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금융기관 집적화와 인프라 역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금융, 그리고 에너지, 농업, 복지 관련한 특화된 분야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어서 최종 성패는 각 지역의 정치력의 크기에 의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의 3대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식품 산업의 수출액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과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의 식품 관련 수출액은 지난 2010년 6천만 달러에서 2018년 1억 9천만 달러로 늘어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식품 산업의 출하액 대비 수출 비중도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에 전주 MBC 보도로 알려진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통신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통신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로밍 서비스를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 A씨 업체가 순창의 한 취업준비생 목숨을 앗아간 사기 전화의 발신지였다며 유심칩 2천여 개를 압수해 조사했더니 130개가 보이스피싱에 쓰여 20억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감이 줄자 공공일자리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 1분기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약 6천여 명으로 연간 계획의 36%가량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36명과 일감이 사라진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종사자 507명이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등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책을 촉구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도청사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 대책을 요구하며 도지사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노동자들의 불편한 의견도 수렴하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청사 1층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통 행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사전투표가 이제는 이 사전의 의미를 넘어서 본투표 이상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전 지역일수록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컸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53만 6천여 명. 4월 15일 본투표를 한 유권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당일날 혹시라도 부합한 상황 생기면 못 할 수 있고 하니까 여유 있을 때 나온 거죠. 남원이나 진안 등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진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더 높았는데 최종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절대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전춘성, 무소속 이충국 당시 후보가 맞붙은 진안군수 재선거.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낙선한 이충국 후보가 성수와 부기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이겨 591표를 앞섰습니다. 사전투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춘성 당선인이 정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이겨 사전투표에서만 1000여 표가량을 앞서며 결국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른 격전지들에서도 사전투표의 표심이 대체로 최종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주로 지지 후보를 이미 결정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는데 무소속보다는 공당 후보나 현역에 표심이 모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일각에선 사전투표가 적은 표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농촌 등에서 동원이나 매표 등 불법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라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투표를 권장한다든가.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커지는 양상이어서 관련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국립공원에 탐방객이 늘자 정부가 거리 두기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우려가 있는 만큼 등산객들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밀집 장소엔 오래 머물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귀가하고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동도 삼가해달라면서 탐방객이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을 자제하도록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전주동물원과 전주수목원의 재개장은 어린이날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전주동물원은 황금 연휴와 어린이날 인파가 몰릴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간격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어린이날 이후에 다시 문을 열 방침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도 연휴와 어린이날을 피해 5월 6일 이후 재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드라이브스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구단은 코로나19로 연기됐다 다음 달 8일 홈 경기로 열리는 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팬들을 위해 훈련장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차를 세워 즉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동국과 이용, 3년 만에 전북으로 돌아온 김보경 등 선수들의 이색 인터뷰는 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문화 행사가 중단되면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지역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산하협회 8곳의 회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생계 유지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상당수는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임시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주의 한 골프장에 살고 있는 고니들이 황당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대기업이 자신들의 목장에서 날아간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골프장 측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 DNA 검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골프장 안 연못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커다랗고 하얀 새. 날개 길이 3m, 몸무게 12kg으로 고니류 중에는 가장 큰 우름고니입니다. 미국 알래스카가 원산지인 고니들이 4년 전부터 제주 서귀포의 한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한 마리씩 날아오더니 최근에는 4마리까지 불어나 골프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별장이 있는 제동 목장 관계자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0여 년 전 수입해서 키워온 고니 가운데 일부가 골프장으로 날아갔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 마리가 놀러 나갔다가 또 자기 저 형제들도 데리고 갔다가
또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키우는 게 더 낫다 해서 지난번에 데리러 갔던 거죠. 하지만 골프장 측은 고니들이 스스로 날아와 먹이까지 주면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고니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니가 좀 자유롭게 이동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도 들고 그래서 고니들이 좀 소유권 지정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 아니냐. 이 고니들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고니의 DNA 검사라도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한이 연기됐습니다.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기록을 참고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5만 명에게 1인당 52만 7천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1만 7천여 명에 불과해 지급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생계수당은 오는 7월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에 담겨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자영업자 판매 실적과 관광지 이용객 동향 등을 빅데이터로 조사하는데 업종별로 소상공인 매출을 비교하고 대표 관광지의 공공 와이파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대입 진학지도 지원단 연수 지원팀이 참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형 계획과 특징, 지원 전략에 관한 동영상을 매주 제작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교육청은 학내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방역 물품과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사업비 102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온라인 계약에 따른 기자재 구입과 수업 콘텐츠 제작 등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 최상위권이던 익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가 올 들어 이달까지 조사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공장 가동을 멈춘 데다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도 겨울철 가동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김재 씨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출산 친화 할인 가맹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농가형 카페인 휴게팜을 비롯해서 32개 업소와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 할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참여 업소는 주로 아기용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데 김제 거주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는 이용 금액의 최대 10%를 할인해 줍니다. 김재 씨는 참여 업소에 표지판을 달아주고 SNS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이분들이 우대받는 문화와 출산 붐이 범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공 업체를 돕기 위해 자매 결연지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판촉 활동을 벌였습니다. 임실군은 치즈 소세지 핫도그와 치즈 돈가스, 요구르트 등 임실 앤치즈 유제품 30여 종을 10% 특별 할인해 1,4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판로의 애로를 겪고 계시는 임실군의 임실앤 치즈 유가공 업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직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실 치즈를 상당히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단체 3곳과 협약식을 맺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부 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8일부터 기부 콜센터를 운영하고 연도별 현황 분석과 정책 수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이 콜센터에 연락하면
지정된 기부단체가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창군에서 첫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부안면에서 이루어진 첫 모내기는 추석 이전 햅쌀 출하를 목표로 조생종인 진광배를 심었으며 9월 초순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오늘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NH농협 손해보험은 고추는 이미 판매 중이지만 고구마와 옥수수, 밤과 대추 등 10종의 밭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오늘부터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부터는 살구와 호두, 보리, 팥, 시금치 등 5개 품목이 새로 도입돼 판매 상품이 모두 67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완성차 기업의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 다각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33억 원을 투입해 업체 공정 효율화와 개발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을 컨설팅한다는 계획입니다. 홀로그램과 빅데이터 등 미래 주력 산업과 핵심 기술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4차 산업시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한 내용이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슬 이명희 작가가 오거리 광장에 설치된 전주 이동형 갤러리 꽃심에서 오늘까지 캘러그래피 개인전을 갖습니다. 김경모 작가의 개인전 무민의 초상이 모레까지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마련됩니다. 나온희 작가 개인전이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최명희 소설 혼불을 해석해 선면에 담은 전시가 내일까지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작품으로 풀어낸 청년 작가 3인의 전시 탈각이 전주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늘까지 제7회 전라북도 자랑스런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읽을 올해 한 권의 책 선정을 위한 투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늘까지 미디어 교육 강사를 모집합니다. 혼불 기념사업회와 최명희 문학관이 오는 1일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만의 손글씨를 뽐내는 손글씨를 공모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18도, 익산 5도에서 17도, 동북권 무주 2도에서 16도, 장수 1도에서 15도, 서해안권 군산은 6도에서 16도, 김제 5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익산에서 보통, 나머지 시군은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좋음 수준,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